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달리러 나갔습니다. 이제 서울도 본격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요. 비가 좀 내려요. 비가 내린다고 방 안에만 갇혀서 집에 있거나 안전하고 안락한 카페에만 머무를 수는 없겠죠. 하기 싫어도 우리는 나와서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 달 달리기 마일리지를 채우고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고민하지 않고 달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할 얘기도 여러가지 말로 풀어가지고 떠들어 볼 텐데, 뭔 얘기를 하면 좋을까. 뭐 특별하게 오늘은 큰 주제를 정하진 않았고요. 아이고, 바닥에 진흙이 꽤 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있어요. 뭐 여러가지 달리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나열한다는 느낌? 순차적으로 생각을 떠올리고 말을 해보려고 뭐 또렷한 주제를 정하진 않았고, 제가 생각은 해오긴 했는데 수첩이나 노트 조그만 거 제가 쓰는 거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대본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거창하게는 아니어도 키워드나 단어, 낱말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무조건 그래야만 하기도 하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떠들면은 제가 만족이 잘 안 되고, 생각도 너무 산발스러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항상 공사하는 그런 길목 가운데 한 군데인데요. 오늘은 뭐 레미콘 차도 없고, 공사하는 대형 트럭이나 뭐 포크레인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좋네요. 무엇보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바람은 아주 시원합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를 이제 이어나가겠는데,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오늘은 가치에 대해서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면서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을 마주하는 가치,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추구하는 가치, 뭐 어떻게 보면 앞전에 얘기한 영상 취향에 대한 얘기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가치라는 큰 단어의 키워드를 틀로 두고 생각해내면서 달리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항상 읽다 보면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고 저자들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 안에 주인공이라든지, 소설을 읽을 때는 주인공이겠죠. 그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때때로 많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는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살면서 달리면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히 여기냐.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요즘은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상념에 빠지거나 긴 생각에 잠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형식으로 결정이 되기도 한 거겠죠.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실생활을 보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해나가느냐, 이런 게 다 가치라는 테두리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하다못해 몇 주일 뒤에 아니면 뭐 한 달 뒤에 몇 달 뒤에 금세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가치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일단 요새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이론을 처음에 만났는데 좀 고개가 끄덕여지고, 일단 밑작업, 제가 생각의 기반을 다지는데 밑작업을 하고 자양분이 됐던 이론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요. 그 이론은 이제 매슬로우라고 뭐 이론가이면서 학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상가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뭐 과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매슬로우라는 작가기도 하고 그런 이론가인데요. 그 사람이 욕구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 욕구의 강도별로 5단계로 나누어가지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 안에 어떤 게 어떻고 이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따오자면 이제 맨 처음에 인간이 충족이 돼야 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일단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뭐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면은 먹고 자고 싸고 뭐 일단 그게 대표가 되겠죠.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야 되고, 일단 대표가 그거라서 그게 가장 처음 우선시 돼야 된다는 조건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4단계, 이게 뭐 거꾸로 말해도 되고 아니면 정방향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일단 우선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인간의 욕구부터 저는 말을 꺼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안정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쉴 곳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거쳐 바람과 비와 뭐 태풍, 그런 자연 재해를 막아줄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거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 안전화해야 되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게 또 다음 욕구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은 뭐 이성 간의, 배우자, 커플, 연인과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동성 친구나 이성 친구, 그냥 단지 친구로 이제 우정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밖에도 뭐 사랑이라고 하면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친척 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인정에 대한 욕구래요. 인정, 그리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존경심을 내가 타인으로부터 받고 싶고, 뭔가 특별 대우 받고 싶고, 우대 받고 싶고, 그런 게 존경에 대한 욕구고요. 이것도 욕구 가운데 꽤 큰 상위 욕구라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마지막 욕구인데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가장 상위 욕구이면서 정점을 찍고 가장 위에 정상에 있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배변 활동하고 싸는 것, 이런 거에 견주어 봤을 때 엄청 재빨리 해결돼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충족돼야 되고 그런 욕구는 아니에요.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죽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 욕구로 갈수록 당장 생명에 직결이 되거나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매슬로우의 욕구가 기본 지식이 되고 양분으로 깔려 있으면 이걸 기반으로 생각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일단 매슬로우의 책을 최근에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치 가운데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피라미드가 먼저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저는 긍정을 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여기 안에서 모든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인정 욕구예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세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인정 욕구. 그 인정 욕구를 제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무시하거나 인정을 안 해줬던 때가 그동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인정 욕구라는 게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 좀 창피스러울 수도 있고 섣불리 이런 얘기를 막 꺼내기가 저는 쉽진 않았거든요. 인정욕구, 제가 생각하는 인정욕구가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뭐 동경의 대상이 되고 배려를 내가 했으면 배려받고 싶고 뭐 칭찬도 주고받고 싶고 그런 느낌이 인정욕구예요. 근데 옛날에는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이걸 굳이 내가 남들한테 기대를 하거나 중요 가치로서 선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갈수록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요새 SNS나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자주 하고 있고.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메타라는 회사가 뭐를 개발을 했겠습니까? 바로 좋아요나 하트 같은 거를 막 누르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프로그램 자체에. 그게 너무나 과학스러우면서도 정말 인간의 뇌와 인간의 본성을, 심리 욕구와 충동을 너무 잘 이해하고 만든 그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날이 갈수록 느끼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긴 하니까 보면은 누군가가 내 스토리나 게시물 뭐 그런 거에 하트를 눌렀는지 좋아요를 남겼는지, 아니면 좀 더 긍정작용으로 더 나아가서 댓글이라는 능동적인 뭐 흔적을 남기든지, 그 친밀감의 증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100% 다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거는 나중에 제쳐두고요. 일단 그런 거를 제가 너무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대중의 관심이나 가족들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들, 사회에서 만나는 동료들,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나
애정에 막 궁핍해져 있던 거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 애정 결핍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좀 울적한 날이 누구나 한 번씩은 올 수 있겠고, 뭐 날씨가 안 좋거나 계절이 뭐 요즘같이 장마가 오거나 이러면 또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나 울적하고 우울한 생각들이 때때로 들 수도 있겠죠. 인정이, 존중이, 그리고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끼리는 뭐 그렇지 않아도 동물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동물과 동물의 관계라든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인정을 서로 갈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좀 그립더라고요. 살면서 점점 이제 학교를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내가 뭐 특별히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런 거를 연습하거나 훈련하거나 좀 체험해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공통 관심사, 그러니까 내가 가진 공통 관심사와 이야기거리를 나누고 같이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장소에 내가 시간 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꼭 참여를 하고 싶고 저도 간간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데 가면 좋은 게 뭐냐면, 공통 관심사로 똘똘 뭉쳐질 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면은, 지금도 저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리기에도 여러 갈래가 있죠. 일반 로드 달리기도 있고, 뭐 등산하면서 산악 달리기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트랙에서 달리는 경우도 있고, 무슨 대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과감하게 돈과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때때로 많이 들더라도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결단력 있게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럼 가면은 좋은 게 다 비슷비슷한 분들이 아무래도 올 거잖아요. 뭐 억지로 친구나 연인 따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까요? 근데 거의 없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달린다는 게 자기 육체와 육신을, 몸을 이용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건데, 힘듦을 참아내고 인내를 하고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남 따라서, 타인 따라서 한다고 지속 가능성이 이렇게 유지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은 웬만큼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죠. 더 엄청 매니아틱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입문하시거나 이제 처음에 경험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애정을 키워나가는 가운데에 서 있는 분이나, 아니면 뭐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더 성장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면은 이제 저까지 괜히 자극받게 되고 동기부여가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보 교환도 엄청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혼자서 계속 달리거나 혼자서 뭐 생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여러 사람을 만나서 병렬 관계처럼 병렬적으로 막 얘기를 해보면 엄청 많은 양의 정보들이 오가고, 그 정보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나가가지고 듣는 게 어디 책에서 읽거나 영상 보거나 그런 거보다 때로는 효율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참 좋고, 아무래도 같이 달리거나 그런 대회에 출전하면 뭐 별로 친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막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활동을 나눌 때만큼은 뭐 친구 비슷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다못해 말동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동료, 그런 동지애가 있잖아요. 그런 게 막 피어오르니까
누구 사람 사귀거나 친해질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일단 또 나가면은 내가 성적이 좋고 달리기 뭐 페이스가 빠르고 덜 빠르고 느리고 그런 문제보다 일단 성취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장소에 시간과 기회비용을 많이 들여서 나왔는데 이게 특별히 뭐 사은품이나 음식 먹을거리 받는 것보다도 그런 성취감을 맛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게 내 몸으로 직접 밖으로 나와서 부딪혀 봐야만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생활에서 경험해서 나오는 성취감은 백날 유튜브 보면서 뭐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책 읽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혼자서 아무리 주구장창 달려보고 그래 봐야 만나서 얻을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만나서만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더 나아가서 코로나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그때 대면 회의 화상 채팅과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를 골라야 되고 앞으로 코로나가 일상처럼 다가왔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나, 뭐 적절히 섞어야 되나, 아니면 재택만 해야 되나, 아니면 과거나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자꾸 출근을 시키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다 대면에 대한 긍정 효과나 뭐 여러 토론을 거치면서 의논해 볼 수 있는 주제거리였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 대면을 하는 거죠. 자연을 대면하고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을 대면함으로써 자극도 받고 자신감도 기르고, 더 나아가서 성취감도 맛보고 성취감도 얻고, 그에 따르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보너스로 맛있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물이 더 차갑고 시원하고 달게 느껴지고, 음료수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술을 약간씩 즐기시는 분들은 뭐 맥주 한 잔이나 막걸리 한 잔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적절한 보상을 주는 거죠. 이런 가치가 정말, 가치는 우열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생각하는 가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좀 으뜸 가운데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가치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사랑도 제가 영상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혼자 있는 걸 불편해하지 않고 때로는 많이 좋아할 때가 있고, 실제로 평소에도 혼자서 주로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뭐 먹을거리를 먹고 카페에 가고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생활을 혼자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몇 년이 지금 지난 상태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고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서 맨날 방 안에서 뭐 무건수행하는 것처럼 도인이나 종교인처럼, 혹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는 것처럼 자연인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마트 가거나 커피 주문할 때나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말하는 거 말고는 말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막 적적하고 쓸쓸하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막 외로워지기도 하고. 근데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쓸쓸하고 외롭지 않은 건지, 그냥 단지 고독을 즐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지, 뭐 둘 가운데 하나겠죠. 하여튼 옛날에는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사랑에 대한 애정 결핍 비슷한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동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말하자면 너무 방대하고 길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스스로 말을 줄여 나가고 그러겠습니다만, 가장 큰 게 제 처지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나와 서로 사랑을 교류할 수 있는 뭐 배우자 연인 관계가 되겠죠.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서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누구와 짝을 맺고 평생을 이어나갈 약속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오는 사랑에 대한 결핍, 사랑받고 싶은, 더 나아가서 내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랑을 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되고, 사랑에 뭐 올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전념을 완전히 인생을 갈아넣진 않아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사랑에서 뭐 좀 더 가지 뻗어서 나가면 뭐 아이가 잉태되고 종족을 번식하고, 그러니까 DNA가 가장 좋아하고 유전자가 좋아하는 자손 번식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배우자와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가치관이 맞으면은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랑이 무시하지 못한다. 사랑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또 요새 현대인들은 저도 포함해서요, 일도 많고 돈을 버는데 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랑이 소홀하게 되고, 뭐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대리 제공 받기도 하고, 아니면 만남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소개팅을 받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전념하는 것도 좋은데 또 뭔가를, 욕구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뭐 돈도 그렇죠, 간절하게 그걸 목적으로 해서만 막 쫓아다니고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잃어버려야 되는 것도 많고, 막상 그 원하는 거를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뭐 목표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만을 해가지고 향해서 달려간다는 건 나를 너무 소모적으로 하고, 내가 나중에 좌절하거나 완전히 뻗어버리거나 의욕을 상실할 수 있게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을 굳이 사랑만을 쫓아다니거나 희망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내가 정신이 튼튼하고 하는 일이 잘 자리 잡혀 있고 미래 계획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실행력이 있고 뭐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건강관리나 외모관리나 뭐 그런 좋은 식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걸 유지하면서 묵묵하게 나이 들어가고 시간을 벗이나 친구 삼아서 그렇게 묵묵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또 주변에서 보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집중을 하면, 건전하게 집중하면 사랑은 또 알아서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그렇게 내가 몰두하고 막 섹시하게 일하고 소기에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성장을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공연하게 내가 뭐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느 정도가 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나가가지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운동하고 그러면 좋은 남자나 여자들이 막 알아서 주변에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다 앞전에 노력을 정말 곱절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랑만 쫓는다고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 생기거나 좋은 미래가 그려지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그게 곧 튼튼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좋은 배우자, 그리고 멋지고 예쁘고 그런 마음씨 좋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배우자, 연인과의 뭐 신호라든지 시그널이 왔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애써가지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잡아내고 성취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물에 흘러가듯이 내 삶을 가치 있게 살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가치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말하다 보니까 그냥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피라미드에 대한 그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을 대입해서 말하게 되고 나열하게 되네요. 뭐 말하다 보면 또 세세한 게 떠오르면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인정, 존중은 했으니까, 첫 번째로 했으니까 뭐 자아실현에 대한 얘기를 살짝, 제가 그런 얘기를 뭐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고 모자라다고 느끼긴 하는데, 뭐 누구나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아실현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떠오르는 게 뭐 예술을 하면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방출하고 건전하게 배출하고 배설하고, 일단 그런 게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막 도움도 받고 나도 도움을 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돈도 얻게 되면, 그때 빌 게이츠처럼 뭐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자선 활동을 하거나 제3세계나 제3의 국가에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고장이나 고향, 도시, 아니면 나라에 뭐 돈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건 간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그런 자아 실현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세상은, 이 지구는 뭐 모든 게 그냥 순탄하고, 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나쁜 것도 많고, 좀 바뀌어야 되고 죽음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러니까 모순이 많다는 거죠, 이 세계는. 근데 그 가운데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시고,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이룩한 가치, 뭐 돈이나 아니면 재산 같은 거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면 뭐 사람을 돌보거나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그 돈을 받고 하시는 뭐 사회복지사분들도 전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걸 직업으로 택해서 뭐 은퇴하시기 전까지, 아니면 직업을 바꾸기 전까지 쭉 이어가신다는 게 정말 다 자아성찰 가운데 하나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 가치를 으뜸으로, 최우선으로, 가장 상위 욕구의 만족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겠죠.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들 많이 하고 사시나요? 그러니까 죽음은 워낙에 예술작품이나 유명한 작가들,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에도
죽음이 많이 존재하고 거기 깃들어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야기로 소개가 많이 되고 소설에서도요. 저는 죽음이 제가 겪어보진 못했지만 죽음이 있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보고 인지를 했던 때도 있을 거고,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사소하게든 크게든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해요. 너무 현재의 삶에 젖어들고 흠뻑 빠져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까먹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근데 뭐 죽음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뭐 구분 지으려 하고 뭐 죽음에 대해서 뭘 배우려고 하고 죽기도 전에 그렇게 한다고 뭐 딱히 크게 자기한테 당장에 뭐 금전 도움이나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큰 사고를 겪거나 아니면 뭐 암에 걸리거나 자기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세상을 막 아름답게 보려고 하고 더 가치 있게 바라보게 되고, 정말 나머지 일생은 거저 얻은 것 같고 너무나 큰 뭔가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정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뭐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도 달리고 움직이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좀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지니면서 살려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은 좀 힘들고 울적한 날이 와도 좀 묻어내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묻어내진다는 게 겸허하게 좀 지나갈 때까지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너무 아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면 더 아팠을 것 같은데,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뭔가 죽음이랑 다 대조를 해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참아낼 수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음까지 생각할 수 있고, 이 한순간만큼 무슨 활동을 하건, 뭐 달리기를 예로 들죠. 달릴 때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를 나갔으면 이건 장난이 아니고 난 여기 목숨을 걸러 온 거고, 난 이걸 함으로써 만약에 건강에 탈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더라도 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몰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황동문 선생 교수님이 몰입을 엄청 주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몰입 가운데 하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을 살 때 앞으로도 제가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할 거고 더 발전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요. 일단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겸손해지고 겸허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좀 가능하면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항상 겸손하자. 그게 정말 어렵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또 하나는 죽음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관계랑도 맞닿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이것도 뭐 인정이나 존중이랑도 맞닿을 수 있죠. 사람의 말 한마디와, 그러니까 친하건 좀 덜 친하건 좀 긍정적인 말과 나를 보살펴주는 듯한, 보호해주는 듯한 말 같은 게 저는 때때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다니는 카페에서 뭐 직원들이나 사장님들이랑 서로를 알아봐주고 뭐 스몰 토크죠. 그런 일상에 대한 간단한 얘기,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마트에 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직원분들이나 뭐 눈이 마주친 그냥 동네 주민이어도 뭐 눈 마주쳤으면은 특별하게 바쁘지 않으면 그냥 인사도 해보고, 그러면은 인사만으로 뭐 깊은 얘기를 나누진 못하지만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힘든 운동을 막 힘들게 하던 때도 그런 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왜 서로 등산할 때나 트레일 러닝이나 달리기 할 때, 굳은 날씨에 달리기 할 때 왜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과 교감하고 응원하고 화이팅하고 대회 나가서도 왜 으쌰으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중요한 가치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사람과 사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옷이나 내가 먹는 먹을거리, 양식,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카메라, 이런 거 다 누군가의 욕구와 가치가 형성이 되고 그게 한 곳으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의 이득을, 뭐 이득이라는 욕구도 있겠죠. 그런 가치관이 한 곳에 집약됐기 때문에 문명이 탄생했던 거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나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세 책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사피엔스는 사람은